안녕하세요. 미소다마니원 특선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갈비뼈, 옆구리 부위의 통증 때문에 한의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엔 담이 결렸다고 하지요. 근육의 긴장, 염증 때문에 이런 통증이 생겼다 판단합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면 물리치료를 하거나 진통제를 먹거나 추나치료를 했을 때 좋아져야 할 텐데 아주 만성인 상태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위도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왼쪽 갈비뼈 통증을, 어떤 분들은 오른쪽 통증을, 또 어떤 분들은 왼쪽이나 오른쪽 둘 다 아프다거나 좌우 교대로 아프다는 분도 있습니다. 계속 재발하거나 만성병처럼 오랜 기간 갈비뼈 부위가 아플 때 어떻게 해석하고 치료할까요?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비뼈 부위라고 해서 임하는 부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갈비뼈라기보다는 허리나 등 쪽에 가까운 부위를 가리키는 분들은 신장, 췌장, 쓸개 등 의심되는 병의 원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갈비뼈 통증이 맞다면 이 부위인지 아니면 좀 더 아랫 부위인지, 그러니까 부유누골 부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부위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부유누골을 축지하고 딱딱하게 만져진다고 해서 암이 아닌 것인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12번 갈비뼈를 만진 것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비뼈 아래로 손가락을 넣어서 눌렀을 때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분도 있고 저항감이 느껴지면서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후자는 병적인 상태일 수 있으니 연관 증상을 확인해 봅니다. 보통 검사를 다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오셔야 담적에 대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 치료가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에 불명확할 때 치료해보자고 권유하기가 꺼려집니다. 검사를 했음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신경성이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그냥 살아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치료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희망의 눈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이 오래되어 기질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가 되었다면 검사를 했을 때 이상 소견이 나오겠죠. 종양이 생겼거나 염증 궤양이 생겼거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검사를 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고 혈액 검사에서도 뚜렷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오시는 듯 합니다. 네이버에서 흉협고만이라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가 그득하고 누르면 저항감이 있고 통증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다 하고 한숨을 자주 쉬고 심할 땐 옆구리 부위가 쿡 찌르듯이 아프기도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감염성 병이나 만성적인 자극 요인 때문에 인체에서 나타나는 임파선의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흉역고만을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약재가 시옷입니다. 시옷뿐 아니라 향부자, 청피, 소역 같은 한약재도 소통시키는 효능이 있는 한약재이기 때문에 갈비뼈 통증을 치료하는 데 자주 사용합니다. 시옷가 주성분인 약은 소시옷탕, 대시옷탕, 시과 용골모르탕, 사역산 이런 처방들이 있습니다. 담적의 부위와 정도, 환자의 체중과 체력 상태, 대소변의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처방을 선택하여 치료합니다. 상복부에 담적이 있다면 갈비뼈 통증과 함께 소화장애 증상이 동반될 것입니다. 하복부에 담적이 있다면 갈비뼈 통증과 함께 변비나 설사 같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복부에 담적이 없다면 위나 장이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서 갈비뼈 부위만 아프다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연관된 증상이 같이 좋아지는지 평가를 합니다. 갈비뼈 통증뿐 아니라 한숨이나 가슴의 답답함, 목의 이물감, 수면의 상태, 갈비뼈 아래를 눌렀을 때 긴장됨의 정도, 두근거림이나 자율신경 실조증 등 연관된 증상이 같이 나아야 제대로 치료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화기 관련 증상이 동반된다면 갈비뼈 통증이 흉역고만이 아니라 혹시 가스가 차서 옆구리를 압박해서 갈비뼈 옆구리 부위가 아픈 것은 아닌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오전에는 오른쪽 갈비뼈가 아프고 오후에는 왼쪽 갈비뼈가 아프면서 아픈 부위가 이렇게 이동해 다닌다면, 혹은 배변을 한 후에 방귀를 낀 후에 통증 정도가 줄어든다면 복부에 가스가 차서 옆구리를 압박하면서 아픈 것으로 해석하고, 흉역고만 관련 치료보다는 복부의 담적 치료로 가스를 안 차도록 배변이 잘 되도록 하는 치료부터 해봅니다. 담적치료학과 고주파를 선택해서 치료하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가스가 꽉 차 있다고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 복부팽만이 경미할 땐 가스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것을 전혀 연관짓지 못한 채 오는 분도 있습니다.
때론 소화기 관련 증상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흉역고만이 같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땐 복부의 담적도 치료하고 흉역고만도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다시 흉역고만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서 흉역고만이 있는 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타고난 성격이 예민한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성격이죠. 화를 잘 내거나 말투에서 짜증이 많은 분, 혹은 침울한 상태로 조용한 성격의 분이 많았습니다. 확실히 정신적 스트레스 요소가 옆구리 부위의 통증과 연관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슴 한가운데 뼈, 여기를 단중혈 부위라고 부르는데 이 부위를 누르면 아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치료할 때 치료약 처방뿐 아니라 사향약 침으로 치료를 보조합니다. 사향이 소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 가운데 뼈를 눌렀을 때 아픈 경우 기가 울체되었다, 막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소통의 효능이 있는 사향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침으로 단중혈 부위에 사향을 주입하면 가슴뼈를 눌렀을 때 아픈 것도 줄어들고 이와 관련된 한숨, 가슴의 답답함 증상도 좋아지고 옆구리 부위, 갈비뼈 통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갈비뼈 부위가 아플 때 그 부위와 관련된 여러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 신경성이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이럴 때 흉역고만을 치료하거나 복부의 담적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흉역고만을 치료할 땐 시오를 주성분으로 하는 약 처방과 사양 약침이 유효합니다. 복부의 담적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찰 땐 담적 치료약과 고주파가 유효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